저희가 이번 주만 해도 세 번째로 메르스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해 들을 때마다 매번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 환자를 병문안했던 아들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금 보건당국의 검역망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당국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김영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다시 또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감염이 된 건가요? 앞서 발생한 5분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환자 접촉한 그 환자분들이 되겠고, 두 분도 한 분은 그 이분과 같은 병동에 있었던 그 환자고, 예. 한 분은 이 병동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를 말씀하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71세 남성 아닙니까? 6번째 확진 환자인데, 네. 이분이 이제 다른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첫 번째 환자랑. 근데 네. 어떻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도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례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병동 단위로 같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밀접 접촉이 우연적으로 특정화될 수는 없겠지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 접촉했었던 겁니까?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거기 안에 우연적으로 밀접한 접촉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연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감기가 막 바로 전염되고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래서 우연적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죠.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것은 역학적으로 우연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예? 그 감염력을 정확히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공기 전파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환자 발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염력이 강하다면 훨씬 환자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지금까지 중동국가에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아예 가능성은 배제하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추적보지만 우리 양상이 공기 전파 양상일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재 발생 양상은 좀 다행스러운 3차 전파가 아니라 모두 첫 번째 환자 밀접히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학적 근거가 미미하거나 네. 현재로서는 근거 없는 상상에 기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환자랑 6번째 환자가 머물렀던 병실은 거리상으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이 10m에서 20m, 근데 이것은 생활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동 경로는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복도를 이용하든지 하는 경로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발생의 숫자가 좀 예상외로 늘기는 했으나 저희들이 밀접 접촉을 관리하고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밀접 접촉을 관리하고 있어서 일반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데에는 극히 가능성은 희박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일반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역 목표를 아직까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보지 않으신다. 네. 이제 관장님은 굉장히 역학적으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정도의 상황으로는 아직 안 가고 있다. 네네네. 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지, 이 사실을 위증하거나 소홀히 보거나 그런 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 확진 환자인 아버지를 문병했던 아들이 의심 증상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중국으로 출장 갔는데, 근데 이제 이 아들을 진찰한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신고한 게 5월 27일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출장 간 건 26일이었는데 그럼 이게 좀 뭐랄까요?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또 접촉했으면 본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우리 보건당국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가격리 상태인 분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여러 데 있어서 실제로 성실 신고와 응하는 데 있어 갖고는
법적으로도 책무라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강제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거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그 강제적인 수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법은 이제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성실 의무 답변을 대부분 기초로 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을 경우, 숨겼을 경우에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데 따르면 몇몇 아주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뭐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의 규제만 있을 뿐이고요. 다른 것은 뭐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부분에서 범죄와 같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역학조사. 자,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갔던 그분이 같은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승객들도 그러면 그 접촉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머스 환자는 밀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전체 탑승객이 아니라 가장 자가격리 관찰해야 될 부분은 앞뒤로 3칸열 하면 그 접촉한 분들은 자가격리하고 그 외에 그 승무원과 밀접 접촉에 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은 이상이 있을 때 자진 신고하는 형태로 조치하게 되고 실제로 그 출국하신 비행기잖아요. 출국한 비행기. 그래서 그 출국 승객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국가 중국 보건당국과 교류를 해서 적절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들 상태도 궁금한데 첫 번째 최초 환자의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첫 번째 환자분은 격리 이송 당시에 폐렴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요.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그다음에 대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산소 포화도 저하는 입원 당시에는 산소 마스크로 쓰다가 지금 현재 기계식 호흡, 기계호흡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상태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접촉자들은 발열이 있긴 하지만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변동 없이 치료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환자분이 위중한 상태는 벗어나신 건가요? 기계식 호흡 상태에서는 안정화돼 있긴 하나 기계식 호흡 상태가 가벼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면밀히 관찰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김영택 감염병 관리 과장이었습니다.